가슴으로 소통하는 따뜻한 변호사 조옥잠입니다. 저는 미국 테네시주의 패밀리 미디에이션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미디에이터로 부부간의 갈등 조정 중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 현재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의 어떤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 모습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이상한 모습 없습니까? 네, 항상 사람은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과정이 있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 갑니다. 그처럼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 있을까요? 끼울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만남은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 잘못된다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잘못된 어떤 결과까지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단추를 바로 채워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4월입니다.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4월에 신부가 되었는데요. 수많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가정들의 불화를 보면서 저는 결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행복한 결혼을 이룰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4월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쯤 살아가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나의 마음과 맞는 사람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20년, 30년 차의 베테랑 주부님도 또한 베테랑 신랑감도 여기에 남편도 여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은 없지요. 저는 조변의 법대로 삽시다. 아름다운 결혼과 행복한 이별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면서 왜 이별이란 말을 행복하다고 말을 하느냐 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별, 남편과 아내의 이별뿐만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개인의 삶으로 살아왔던 나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와의 이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또 이해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남편과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껏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세이프 존에서도 탈출하여서 기꺼이 어드벤처러스한 그런 삶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또 만남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결혼하여야 되고 그 결혼 과정 중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여야 되며 그러한 갈등과 조정을 통하여서 어떠한 행복한 가정과 개인으로서의 또한 행복한 삶, 부부로서의 행복한 삶, 또 이 사회의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법은 굉장히 딱딱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는 법이 밥인 사람입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법을 팔아 밥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이 밥이 무서워, 두려워,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밥을 지어서 먹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과 또는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글자를 한자를 한번 파자해 본다면 물수변에 갈그자를 씁니다. 어떤 말일까요? 물은 어디에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또 물은 바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까? 바위를 넘어서 갑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패여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은 반드시 채우지 않고는 그 물결을 흘러가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내가 좋다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도 사회 법률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갖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요, 이제 이 결혼의 형태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혼도 있고, 법률혼도 있고, 또 요즘에는 뭐 동거도 많이 하죠. 그리고 네, 또 약혼은 잘 하지 않지만 요즘에 약혼도 많이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결혼의 형태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법률혼을 채택하는 민법에서 약혼과 결혼을 명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혼과 이 법정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또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에 따라서 이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의 문제, 친권의 문제, 또 재산 상속의 문제까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헤어지는 가정이나 이런 여러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부부가 자녀를 위하여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사업을 위하여서 충분히 파트너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어머니건 아버지이건 그 관계마저도 자르려고 하는 것이 대다수인 것을 봤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끝날지 모르지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관계는 부부의 이혼으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좌절하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편모, 편부의 어떤 삶, 또 싱글맘이라든지 아버지 없이 또 어머니 없이 홀로 자란 아이들, 결혼이라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많은 결혼의 형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크게 오늘은 각각의 세세한 부분들을 들어가기보다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도 만남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은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법률 강의를 가게 되면 어떤 거를 의뢰받느냐 하면 사기 안 당하는 계약 노하우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강의를 부탁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의 삶도 결혼이라는 것도 사기 안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떤 계약을 통해서 둘이 좋으면 됐지, 뭐 마음으로 알면 됐지, 이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계약의 문제가 있고 살면서 재산의 문제, 투자의 문제, 아이 양육의 문제, 작은 사소한 것까지 하나라도 충분히 어떻게 명확하게 공유되어야 되고 그러한 부부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 계약으로라도 항상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혼과 법률혼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왜? 그냥 살면 되지, 좋으면 됐고 남들 앞에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라고 얘기하면 됐지 굳이 내가 계약서를 써야 되나? 가족관계법에 의해서 내가 등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사실혼과 법률혼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문제에 크다란 문제를 끼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9년도에 사실혼으로 살게 되었던 A씨와 B씨는 남편이 2011년도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법률혼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혼자 남게 된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과연 그렇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질문 안 했겠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상속에 준하는 혜택은 받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잃게 된, 졸지에 남편을 잃게 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헌법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 배우자의 상속 순위에 따른 그 법률을 조항으로 해서 이것이 나의 어떤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법률혼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내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의 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를 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났을까요? 네. 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결혼 생활에서나 많은 문화 생활에서도 엄청난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건너 이혼하는 상이 오히려 결혼하는 상보다 많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1년, 2년 이상 미루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이혼에 따르는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여서 사실혼을 선택하여서 살 자유와 이로 인하여서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가 분명히 이야기되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또한 이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는 친권의 문제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법정을 뛰쳐나와서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어떤 사례를 통하여서 이 법률이 판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식과 그분들의 많은 사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질 때 충분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법은 어떤 것입니까? 법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벤츠 여금사의 어떤 무죄나 이런 것이 날 때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뭐라고 날까요? 법적 감정에 위반되는 법도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 말을 한다면 물론 변호사로서 할 일도 많겠지만 이런 강의와 또한 상담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과 급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든 법에 대하여서 좀 더 함께 하면서 소통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을 환기시키고 보다 법들이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보다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법의 어떤 기능을 다하게 하고자 그런 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시간이 있다면 작은 사례 하나들을 들어서 또한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과 또한 답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지만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이런 결혼이라는 것도 만남에서부터 그 과정과 또한 결실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어떤 부분을 통하여서 제대로 알고 또한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이루어진다면은 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 또 보다 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알면은 통하겠죠.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그렇게 네이티브처럼 뛰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상담을 받은 우리 부부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경청하고 공감할 줄 아는 변호사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처럼 똑같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알고자 하면 알 것이고 이해하고자 하면 아는 것입니다. 법은 법전에 있겠지만 그 법을 이용하는 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또 법을 더 이해하고 더 아름다운 사회,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조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